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4일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화상연설에서 북한과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관여 의지를 밝혔습니다.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미국이 국제인권 증진을 위해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북한과 시리아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유엔 결의안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We encourage the Council to support resolutions at this session addressing issues of concern around the world, including ongo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Syria and North Korea.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 때부터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올해도 결의안 상정과 채택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기조는 미국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온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움직임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연설에서도 인권이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placing democracy and human rights at the center of our foreign policy because they're essential for peace and stability. 블링컨 장관은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2022년에서 2024년 임기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유엔 회원국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 이사국 자격에 대한 높은 기준의 적용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가진 국가들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는 현재 국제인권단체들로부터 인권 침해로 규탄받는 중국과 러시아, 쿠바, 에리트리아, 베네수엘라 등이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We'll speak out for universal values when atrocities are committed in Xinjiang or when fundamental freedoms are undermined in Hong Kong. 블링컨 장관은 이날 별도로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도 북한과 시리아에 대한 인권 침해 조사를 촉구하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불의와 폭정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권 침해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에 미국은 전념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협력 대응을 촉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수호와 인권 보호를 중심에 둔 외교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 지명자는 전 세계 안보 환경과 관련해 북한 등의 위협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적성국들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처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직면한 최대 지정학적 시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 지명된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은 24일 상원정보위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전 세계 안보 환경이 전보다 복잡하고 치열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도전 과제 중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Today's landscape is increasingly complicated and competitive. It's a world where familiar threats persist, from terrorism and nuclear proliferation to an aggressive Russia, a provocative North Korea, and a hostile Iran. 번스 지명자는 이어 사이버 위협을 지목했습니다. 기후변화와 글로벌 보건의 불안정성이 미국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데다 사이버 위협은 우리 사회에 점점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적성 국가들의 지속된 사이버 위협 문제를 강조한 겁니다. 번스 지명자는 또 CIA 국장으로서 최우선 순위에 둘 국가안보 사안으로 중국을 꼽고 중국 문제는 직면한 위협과 도전 가운데 가장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 would put at the top of the list, as I mentioned in my opening statement, the challenge posed by Xi Jinping's China, by an adversarial China. It's hard for me to see a more significant threat or challenge for the United States as far out as I can see into the 21st century than that one. It is the biggest geopolitical test that we face. 번스 지명자는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중국을 이기는 것은 향후 수십 년간의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미국의 부활과 탄탄한 정보로 뒷받침되는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초당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기후변화에서 비확산에 이르기까지 중국과의 협력이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번스 지명자는 국제적 안보 지평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더 이상 30년 전처럼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지배자는 아니지만 주요 경쟁국들보다 여전히 나은 입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because of our capacity for domestic renewal, which I know has been tested in recent years, but it's hugely important and it sets us apart from authoritarian regimes around the world. 번스 중앙정부국 국장 지명자는 그러면서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유대하는 미국의 능력 또한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고독한 세력과 차별화된다면서 국제안보에서 미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하원에 북한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하원 외교위의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울 공화당 간사 등 의원 6명이 23일 재발의한 사이버 외교 법안은 국제 사이버 공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확립하는 내용의 골자로 국무부 산하 국제 사이버 공간 정책실 신설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북한에 대한 사이버 안보 제재와 베트남의 사이버 안보법에 관한 의회의 인식이라는 조항에서 북한 정부를 대신해 컴퓨터 네트워크나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 개인이나 정부 또는 단체, 기관을 상대로 사이버 안보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에 고의로 관여하는 모든 단체나 기관을 제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회기와 이전 회기에도 상정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모두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이후에도 강제 노동을 통해 석탄을 채굴해 수출하고 있다는 북한 인권단체의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25일 북한의 피로 물든 석탄 수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수감시설 등에서 광물 자원을 채취하기 위한 강제 노역이 자행되고 있으며 특히 한국 전쟁의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이 노예 노동에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지난 2015년 4월부터 4년 동안 북한 18호 관리소 광산구역에 대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2017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후에도 북한인 금수 품목인 석탄의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감 경험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한 조에나 호사니악 북한인권시민연합 부국장은 한국 정부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해커들이 여러 활동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상황들이 다큐멘터리로 공개됐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23일 공개한 북한 해킹 부대의 삶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에는 북한 해커 출신 탈북민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돈을 받고 바이러스 방지 프로그램을 해킹해 이를 복제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있도록 해주거나 온라인 게임에서 악성 캐릭터를 만들어낸 뒤 사용자들 간 아이템 거래로 돈을 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간 최소 10만 달러 이상을 벌었지만 이는 대부분 북한 당국의 계좌로 보내졌으며 주어진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북한으로 복귀시킬 것이라고 협박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북한 해커들 대부분이 중국이나 러시아 등으로 파견돼 활동한다면서 이는 북한 내부에 활용 가능한 IP 숫자가 제한적인 이유도 있지만 북한 당국이 외부 세계로부터의 정보 유입을 꺼리는 이유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